안녕하세요. 플라즈마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현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중학교 1학년 자녀분들의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은 영재고와 과학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시기이신데요. 플라즈마에서 스탠다드하게 추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등과학 이론 촉진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돋구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영재원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다만 지금 자녀분들이 예비 중학교 1학년이라면은 이 부분은 생략되실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등과학과 물화속진, 중등과학 내신을 챙기게 되는데요. 어머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중등과학과 물화속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습니다. 중등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섬세하게 파트를 나눠서 과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전에도 통합해서 배울 때 분명히 그 과목의 구분은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등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해당되는 모든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화속진 같은 경우에는 물리와 화학 단원만 발췌를 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과학 내신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4주에 걸쳐서 임팩트 있게 실전 문제 풀이 위주로 강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화속진을 왜 배우느냐? 우리가 이제 과학고를 가게 되면요, 물리 1과 물리 2, 화학 1과 화학 2를 일반 고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물 지구과학에 비해서 이해를 도와야 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마치 수학을 선행하는 개념이라고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과학 탐구 대회, 토론 보고서 대회 같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하게 될 약간 비교과 영역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런 대회를 참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학고를 이제 지원하게 될 때 과학 탐구 경험에 대한 문항이 항상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학원 과제 혹은 학교 과제 경시대회 같은 걸 통해서 수학과 관련된 거는 쉽게 써내는데요. 과학과 관련된 이제 탐구 활동은 쉽사리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토론대회 참가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항을 만들 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자기소개서에 첨부할 만한 내용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벤트의 목적이 강한 대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이후에 전국대회나 본인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너무 극도로 높아갖고 더 심화적인 내용을 혹은 자기의 이제 꿈을 위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물리화학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통합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고1 때 배우는 이제 통합과학에서 중요한 부분, 물리화학에 해당하는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요. 필수적인 코스는 아니지만 물리원과 화학원을 처음 배울 때 학생들이 느끼는 그 괴리감이 굉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물리원과 화학원을 배움에 있어서 그 성공률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물리원과 화학원, 물리2와 화학2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 올림피아드나 화학 올림피아드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 전국 각지의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절대로 물리원과 화학원을 선행하는 게 합격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합격을 하는 게 이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죠. 과학고나 영재고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친구들과 경쟁하고 그 다음에 적응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과제가 될 겁니다. 그 과제를 갖다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업 내용은요, 중등과학 부분과 비교과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수업 소개와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강의 자료가 투입이 되는지, 이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물화속진입니다. 중등과학에서 물리와 화학을 집중해서 선행 심화하고 고등과학으로 연계하는 과정인데요. 물리화학을 7개월에 완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학년이나 강의 주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보통은 한 반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플라즈마 자체 교재를 갖고요. 그 다음에 물리 화학을 선행하기 전에 미리 빠르게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등과학은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을 다 배우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는 경우에는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을 다 듣는 것도 제가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과학고나 영재고나 결국은 과학 내신이 합격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상당 부분을. 결국은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는 물리화학만 구분해서 배우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을 미리 한 번씩 배워보는 것도 시간의 여유를 두고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생물지구과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 4개월 정도 조금 물화속진에 비해서는 배우는 기간이 길다, 커리큘럼이 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교재고요. 이게 이제 한글 문서다 보니까 문단 부호가 적혀 있는데 양해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 내용 정리 위주로 간단하게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 이름을 잠깐 적어 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중간적으로 정기적인 테스트를 봅니다. 물론 선생님들마다 주간 테스트라 그래서 매일 자체 테스트를 보지만 또 선생님들마다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플라즈마 전체 학생들 중에는 나의 위치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이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모든 선생님들, 모든 반이 공통된 문제로 풀 수 있는 시험을 한 가지씩 마련을 했고요. 이런 식의 이 학생이 물리가 강한지 화학이 강한지 혹은 이해 문제, 적용 문제, 지식 문제로 나뉘어서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친구인지 상대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평균 정보를 통해서 이제 상위 10%의 평균이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90점 정도로 이 시험은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100명 중에 상위 10명의 평균이 90점이니까 자녀분이 예를 들어서 한 85점 정도 맞았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플라즈마에서 교육받은 친구들 중에는 상위 10%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떤 대단원 평가 내용에 있어서 틀렸는지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난이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상난이도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실제로 학교 내신에서 빈출되는 약간은 어려운 내용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실력 향상 문제, 이렇게 우리가 교재에서 서술형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친구들이 수학이랑 영어 위주로 먼저 선행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객관식 문제에 익숙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일련의 공략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맞춘다고 해서 100%그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재에 이제 중단원 하나당 4문제 정도의 서술형 문제를 포함시켜서 아이들의 사고력을 돕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등 수행평가와 과학 토론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중등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수행평가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행평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중1 때 지금 현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준비하고 있는 수행평가에 의해서 아이들의 성적이 많이 좌우하게 되는데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간 풀었던 객관식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와 약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 연습 차원의 공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라즈마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체 교재의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음 컷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토론 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크게 3번 정도 창의과학재단에서 과학 탐구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1학기 때는 보통 과학 토론 대회와 탐구 보고서 대회 같은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2학기 때도 탐구 보고서 대회와 약간 비슷한 개념의 이제 대회들이 한 번 더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교내에서 1학기 때는 과학 토론 대회 위주로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학 토론 대회 수업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대상은 과학 토론 대회 참여 희망자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별다른 과학 탐구 체험의 기회가 없다면 이런 토론 대회 참가를 통해서 약간 이제 이런 표현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이벤트를 만든다. 과학고 자소서에 쓸 내용의 이벤트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은요. 과학 토론대회 빈출 주제를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저희가 교육 자료로 기출 문제와 PPT를 인쇄해서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강의 특징은 이제 교내 입상을 위해서 개요서 작성이랑 입론 발표 연습을 할 건데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음 컷을 통해서 교육 자료를 간접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내용 부분이 심플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실전 수행평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개념학습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예시문에 보이시죠? 첫 번째 1번 괄호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동설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빈칸 메우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살짝의 선행 혹은 살짝의 본인의 자습이 된 상태에서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이제 학습지 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학교에서 나눠주는 자료들이 이런 형태로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학습이나 학교에서 실전적으로 나눠주는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학습지라고 해야 되겠죠. 학습지의 형태를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미리 교내 유인물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실험인데요. 보통 여기는 이제 1단원 직권의 변화에 대한 겁니다. 직권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여기 이제 보면은 모스국 기계라 그래서 이런 강물 같은 거를 굵기를 직접 측정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결정 구조를 관찰하는 거를 절대 다수의 학교들이 시행하고 있어서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런 거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학기에 보통 2번 정도 수행평가가 있게 되는데요. 요건 이제 교육부의 지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매 순간순간 실험만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 단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서술형 문제나 여러 가지 퀴즈 형태의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약간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술형 문제에 대한 연습도 1시간 정도 할애해서 아이들한테 시키고요. 그 다음에 30자에서 50자 정도 답안이 완성이 되면은 제가 직접 첨삭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과학 토론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파트 1이랑 파트 2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주차 때는 개요서 작성을 안내를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가안입니다. 대충 이런 형태로 수업이 될 거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임시로 써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파트 2에 보면 미세먼지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2주차에 보면은 신재생에너지가 파트 1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들의 교육 효율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주제를 4주 동안 다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전처럼 1시간씩 시간을 주고 그 자리에서 개요소를 쓰는 방식으로는 한 번에 3시간의 수업을 통해서 2개의 주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파트 1 주제 같은 경우에는 1주차 때 숙제로 개요소 쓰는 게 오게 되고요. 입론 발표까지 실전 수업을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주차의 파트 2인 인공지능을 주제로 또 예시문이 나가게 되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의 시간을 주고 그 자리에서 실전 대회처럼 아이들이 직접 개요소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최대한 이제 많은 주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실전과 비슷한 실전성을 길러주기도 하고요. 이런 장단점들을 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 형태를 제가 고안해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간단하게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론 절차를 알려주게 되고요. 입론, 반론, 질문과 답변, 최후 변론 요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토론 프로를 보시거나 토론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학부모님이시라면은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교내 대회 같은 경우에 참가자가 많게 되면요.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입론까지는 기회를 주고 선생님이 반론하든지 학생들한테 반론의 시간을 줘서 간단한 문답 몇 가지만으로 학생들을 뽑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요소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입론까지만 저희 수업 시간에는 연습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시 문제를 주고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강의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질문도 실전 문제에서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주제라면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거는 사실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사실 논제가 되겠죠. 저감 조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이제 가치 문제, 찬반 토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거는 정책 논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사이트들 소개를 통해서 아이들 예시문 만드는 거, 개요서 만드는 거를 도울 예정입니다. 예, 약간 설명이 길었는데요. 긴 동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